혹시 지금 당신의 현실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아마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영상에서는 명상도 자아성찰도 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당신만의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아무 노력 없이 모든 걸 쉽게 얻어내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헛수고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답을 해보자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주도권은 전적으로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자신의 운명을 말 그대로 골라잡는 방법이다. 운명은 그저 부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가능태 공간이다. 양자물리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의 현실이 단 하나의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서 실현된 상태일 뿐이라는 관점으로 생각해보자. 가능태 공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가능성은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시나리오란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건의 흐름을 의미하며 무대장치는 그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을 뜻한다. 각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는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조합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무수한 선택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가능성을 특정한 섹터로 구분하고 섹터 간의 거리가 멀수록 시나리오와 무대장치 간의 차이도 크다.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은 수많은 가능성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가능성을 경험할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능태 공간을 거대한 미술관에 비유해보자. 이 미술관의 각 방은 서로 다른 테마와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어떤 방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그림이 걸려있는 반면 또 다른 방에는 격정적이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의 그림이 걸려있다. 우리는 미술관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다니며 어떤 방에서 어떤 작품을 감상할지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작품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은 반면 어떤 작품은 빠르게 지나치고 싶을 수도 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준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방으로 이동해 더 마음에 드는 작품을 찾을 수도 있다. 모든 작품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술관을 떠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된다.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태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미술관 안에서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저항은 오히려 그 상황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불편하다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유롭게 다른 방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더 이상 내가 선택할 것이 없다라는 제한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펜듈럼, 즉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제한된 믿음일 가능성이 크다. 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여전히 무수히 많다. 특정한 선택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가능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치 미술관의 방을 옮겨 다니며 새로운 작품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가능태 공간의 섹터들은 서로 간의 거리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거리만큼 각 섹터의 시나리오와 무대장치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아주 유사한 시나리오의 경우 섹터 간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아주 다른 상황을 경험하려면 섹터 간 거리가 멀어져야 하며
그만큼 새로운 시나리오와 무대 장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가능태 공간 안의 섹터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중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가능태 공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단 하나의 운명이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경험할 수 있다. 사소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사건이 운명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곧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물이 들어있는 호스가 있다. 호스를 천천히 냉동기에 가까이 대보면 냉동기가 통과하는 순간 그 지점의 호스 안의 물 분자들은 얼음 결정이 되어 고정된다. 하지만 냉동기가 지나가면 얼음은 다시 녹아서 물 분자들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얼음 자체가 호스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의 구조, 즉 결빙의 상태가 호스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얼음 결정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결빙되는 상태가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 결빙 상태는 특정 가능성이 물질적 현실로 고정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우리의 의식이 특정한 가능태와 접촉할 때 그 가능태가 현실로 고정되지만 의식의 방향이 바뀌면 현실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특정 가능성을 향하고 있을 때 그 가능성이 물질적으로 나타나고 의식의 초점이 바뀌면 또 다른 가능성이 실현된다. 의식이 가능태를 현실로 고정시키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면 우리의 의식은 냉동기처럼 특정 가능태와 접촉할 때 그 가능태를 현실로 고정시키고 그곳에서 떠나면 다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결국 우리가 의식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자신을 성공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그 성공의 가능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실패나 불안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면 그 부정적인 가능태가 고정되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집중은 그 자체로 우리의 물질적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은 단순한 내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외부 세계의 물질적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다른 말로 하면 정보체는 어떻게, 왜 물질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 단 하나,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만질 수 없는 에너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하나 더 비유를 들자면 지진 때문에 생기는 바다의 파도를 떠올려 보자. 지진이 발생하면 바다의 표면에서 거대한 파도가 이동하는데 사실상 물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퍼져나가는 것은 물의 덩어리 자체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의 상태이다. 에너지의 이동 상태가 물 표면을 따라 이동할 뿐인 것이다. 여기서 바다는 가능태 공간을, 파도는 물질적 현실을 상징한다. 우리의 의식이 특정한 주파수를 방출할 때 그 주파수가 가능태 공간 속에서 특정 섹터와 맞닿게 되고 그 가능성이 물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파도가 바다 위에 나타나듯 우리의 의식이 특정 가능성에 닿을 때 그 가능성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은 특정한 주파수로 특정 가능성을 물질화하며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 이처럼 의식은 단순히 내면의 감정과 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외부 세계의 물질적 형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파동으로 변환되어 방출되며 이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를 가진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는지에 따라 그 주파수는 달라진다. 이러한 사념파는 우리가 지닌 생각의 성질과 일치하는 특정한 주파수로 변환되며 그 주파수에 맞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물질적 현실로 만든다. 사념파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외부 현실로 투사하는 메커니즘이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물질적 현실로 돌아오는 중요한 원리다. 예를 들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감정이 방출되며 부정적인 주파수를 가지게 된다. 이 부정적인 사념파는 가능태 공간 속에서 부정적인 섹터와 일치하며 그 결과로 그 사람의 삶에는 부정적인 상황과 사건이 물질적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주파수를 방출하게 되어 그와 맞는 긍정적인 가능태가 현실로 실현된다. 또한 우리가 삶의 여러 측면에서 경험하는 선택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실이 무작위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주파수에 맞는 가능성이 물질적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무작위로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그에 맞는 가능성을 끌어들여 물질적 현실로 나타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능태가 물질적 현실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그 주파수가 긍정적인 가능태와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그에 맞는 긍정적인 경험과 상황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계속 머물게 되면 그 생각이 주파수를 통해 부정적인 가능성을 끌어들이며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즉, 현실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만들어낸 형태이다. 우리의 현실은 외부에서 고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과 생각의 방향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결과물이다. 이 개념은 단순한 자기암시나 긍정적 사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의식이 특정 가능태와 연결되고 그 가능성이 물질적 현실로 드러난다. 양자물리학에서는 관찰자가 입자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입자의 위치와 상태가 결정된다고 한다. 즉,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을 형성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이 특정한 가능성을 바라볼 때 그 가능성이 물질적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의 의식은 그 자체로 현실을 고정하고 창조하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다. 이 과정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 거울에 비치는 모습은 우리의 의식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변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울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우울해 보인다. 반면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사람은 거울 속에서도 밝은 에너지를 뿜는 빛나는 얼굴을 볼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형태와 성질이 결정된다. 현실은 외부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선택한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에 불만을 느끼며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한다. 그러나 현실에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더 강하게 고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에 대한 저항은 그 현실에 대한 부정적 에너지를 방출하게 하며 그 주파수에 맞는 부정적인 가능성이 계속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즉, 현실에 저항하는 태도는 오히려 그 현실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 상황이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면 에너지가 더 이상 그 현실에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게 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 과정은 마치 물의 흐름을 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과 같다. 물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흘러가게 되면 새로운 길을 찾아가게 되듯이 우리의 의식도 현실에 대한 저항을 멈추고 수용할 때 새로운 가능태와 맞닿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많은 선택지를 만나게 된다.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의식을 자유롭게 두면 새로운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라디오 송신기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특정 채널의 음악이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 상태도 특정 주파수를 맞추어 그에 맞는 현실을 방송하게 된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의식 상태와 생각의 방향을 점검하고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내보내는 주파수는 우리의 현재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현실에 대해 불평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식을 바꾸어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가능성 중 하나가 선택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어떤 가능태를 물질적 현실로 끌어들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다. 현실을 내버려 두고 현실 자체를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 현실은 단지 결과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의식의 힘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려면 먼저 내면의 주파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그 주파수와 맞는 가능태를 물질적 현실로 끌어들여야 한다. 만약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자. 그런데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의 사년판은 끊임없이 가난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난의 주파수에 맞는 현실만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내가 이미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 감정에 몰입하면 부유함의 주파수가 방출되면서 그에 맞는 가능태가 내 삶에 물질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무엇을 바라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주파수를 방출하고 있는가이다.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성공하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성공했다는 확신과 감정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사년판은 성공의 주파수를 방출하게 되고 그에 맞는 가능태가 물질적 현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내가 더 나은 직업을 찾고 싶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미 내가 그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느낄 감정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이 직업을 얻으면 어떨까? 라고 상상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 느낌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나의 사년판은 이미 내가 원하는 현실과 맞닿아 주파수를 내보내게 된다. 이는 내가 그 직업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이미 내가 원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처럼 느끼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파수를 성공의 상태에 맞추면 내 의식은 성공의 물결을 따라 흐르게 된다. 나의 현실은 점차 그 성공의 주파수에 맞는 가능태를 끌어와서 실현시킨다. 이제 나는 성공의 물결에 동조하는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상태에 스스로를 맞추고 이미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첫걸음이다. 내가 성공을 원한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야 한다. 내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주파수를 방출할 때 그 주파수는 부메랑처럼 되돌아와서 내 삶을 성공적인 현실로 채워줄 것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라. 먼저 명확한 의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 의도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히 행복해지고 싶다는 바람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나는 내 삶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내 능력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며 행복해지기를 원한다와 같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목표에 맞는 가능태가 활성화되기 쉽다. 의도를 세운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집중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오는 과정이다.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에너지는 분산되어 흐르기 쉽고 그 결과 우리는 구체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의식의 방향을 바로잡아 꿈과 일치하는 가능태를 현실로 만들어낸다. 두 번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많은 사람은 현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저항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실에 저항하는 대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가능태를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는 마치 물이 막힘없이 흘러가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내가 지금의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화의 기회가 열린다. 세 번째, 집착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받아들여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은 오히려 그 꿈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하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함께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불안은 사년파로 방출되며 꿈과의 거리를 벌리게 만든다. 꿈을 이미 이루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여유를 가지라. 이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그 꿈이 나의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허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년파는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주파수를 방출하게 되며 이 주파수가 물질적 현실을 끌어올 가능성이 커진다. 꿈에 대한 여유로운 마음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꿈이 저절로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네 번째,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더 큰 가능성을 받아들여라. 많은 사람은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 안에서만 꿈을 좇으려 한다. 하지만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가능성은 생각보다 무한히 넓고 우리는 언제든 더 큰 목표와 꿈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제한된 생각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정도가 내 한계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한계가 현실이 되어버린다. 반대로 나는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곧 나의 현실로 나타난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상태를 뛰어넘고 더 큰 가능성을 마음속에서부터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내 안에 더 큰 가능성을 받아들이면 나의 현실 역시 점점 더 큰 꿈을 담아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다섯 번째, 꿈을 실현할 준비가 되었음을 믿고 행동하라. 마지막으로 내가 이미 꿈을 실현할 준비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나의 현실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꿈을 단순히 바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충분히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꿈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믿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꿈은 나의 현실 속에서 물질화된다. 우리의 현실이 외부의 통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의식 상태에 따라 무수한 가능성 중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상기시키자. 우리는 현실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실의 창조자다.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고 창조하는 이 여정을 통해 각자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